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남자를 누가 죽였을까? 이 남자를 누가 죽였을까? 자, 마을에서 굉장히 인망이 높았어. 남자 인기도 많고 막 사람들이 이 남자를 너무 신뢰했어. 근데 이 남자가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당시에 이 촌장 선거가 굉장히 예전과는 다르게 유례 없이 촌장 선거의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대. 엄청 뜨거웠다는 거야. 그 당시에 이 촌장 선거가. 그래서 혹시 이 촌장 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남자가 죽은 남성이 청년이 뭐 누구 결혼식 할 때 사회 봐달라 그러고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진행을 봐달라 그러고 뭐 촌장 뭐 선거할 때 뭐 찬조 연설을 부탁받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청년이 이 촌장 선거에 후보로 나가는 어떤 사람한테 그 찬조 연설을 부탁을 받았대. 근데 이 남자가 거절을 한 거야. 거절한 거야. 아, 죄송합니다. 촌장 선거의 열기가 당시 장난 아니게 뜨거웠어. 막 혼다 과열되고 막 이런 과열 영상을 띌 정도로 엄청 뜨거웠는데 이런 선거판에서 이 청년이 좀 이런 선거판에 좀 질렸던 것 같아. 약간 이런 염증을 느꼈던 것 같아. 그로 인해서 어떤 후보가 생각을 한 거지. 이 새끼 봐라. 내가 지금 너에게 찬조 연설을 부탁했는데 네가 뭐라고 거절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기의 찬조 연설을 거절한 이 청년에게 너무 굴욕감을 느꼈던 어떤 한 후보가 그래, 너도 내가 느꼈던 굴욕감을 똑같이 한번 느껴봐 이 새끼야. 그래서 굉장히 치욕적으로 죽음을 이렇게 선사한 게 아닌가 라는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해요. 그 마을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건 아닌 듯. 뭐야. 맞아요. 아니 무슨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그냥 마을의 촌장 선거인데 이 마을의 촌장 선거 때문에 이 남자를 정화조 밑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죽인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 솔직히 생각하기에. 그래서 약간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들이 막 나와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좀 그래. 촌장 선거에 굳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일까? 그 찬조 연설 한번 거절했다고? 근데 그 열기가 당시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거는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여교사와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어요. 이 여교사랑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뭐였냐면 이 여교사와 이 청년하고는 살아생전에 알던 사이였대. 알던 사이였던 거야. 그런데 둘이 뭐 썸씽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청년하고 여교사가 있었는데 이 여교사한테는 이미 애인이 있었어요. 애인이 있었어. 그래서 이 여교사의 애인을 통해서 이 청년이랑 여교사가 알게 된 거야. 그런데 당시에 이 여교사가 의문의 장난 전화에 엄청 시달렸대요. 그러니까 스토커한테 시달린 거야. 이 여자 교사가. 그래서 이 죽은 청년과 여교사의 애인이랑 이 장난 전화를 녹음했어요. 녹음해가지고 너 신고할 거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아 진짜 어떤 새끼가 맨날 제 여자친구 전화해요. 스토커요 스토커. 이거 좀 어떻게 안 돼요? 그런데 일본 경찰은 근거가 없다고.
수사를 하지 않아요. 아직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 뭐 어떤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수사를 하지 않아. 근데 이때 이 죽은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 실은 이 장난전화 건 사람 있잖아.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지 짐작이 가.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청년이 장난전화를 한 사람을 만나러 간 거야. 너 맞지? 얘기 좀 할래? 그래서 이 장난전화를 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그 장난전화를 한 사람한테 제압을 당해서 이 청년이 죽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남자가 장난전화를 한 사람이 이 청년을 죽인 다음에 정화조로 이렇게 밀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지만 이 추측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대로 추측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그럴 수도 있겠다, 제법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바로 자, 이게 바로 후쿠시마예요. 후쿠시마 뭔지 알죠? 자, 어떤 게 도냐,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그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그 쓰나미 엄청 크게 와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터졌잖아. 그래서 지금 방사능이 장난 아니잖아. 저 2011년도에 일본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좀 어이가 없게도 2011년도에 이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이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안 돼요, 원전 만들지 마요, 말하면서 원전을 반대하는 측에 의해서 이 정화조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돼요. 봐봐, 여러분, 중요한 점이 뭐야? 이 죽은 청년이 생전에 어서 이랬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그 직원으로 일했었단 말이야. 그치? 1989년도 1월 6일에 후쿠시마에서 제2원자력 발전소에서 한번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1989년도에. 그게 뭐 어떤 사고였냐면 이 발전소 제순환 펌프에 그 부품이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 깨진 부품의 일부가 그 원자로 안에 끼어 들어간 거야. 엄청 큰일인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근데 사실은 이 제순환 펌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1988년도 연말부터 이미 알고 있었대. 그래서 이 경보가 계속 울렸었대요. 그런데 이걸 무시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원자로를 계속 가동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사고가 터진 거야. 그런데 이게 원래 원자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었어. 원래 이 원자로를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있었는데 이 책임자들이 신년 휴가를 간 거야. 양아치 같지 않니? 신년 휴가를 간 거야. 그래서 이 원래의 책임자들이 휴가를 갔을 때 대신에 이 원자로를 대신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이 원자로의 책임자가 아닌데 이 원래 책임자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신에 이 원자로를 잠깐 봐준 건데 도쿄 전력 본사에 불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소환돼. 그래서 야, 너는 그때 일하고 있을 때 왜 그거 확인 안 했냐? 어? 네 잘못이야. 알지? 아, 너 그냥 엄청 추궁을 받은 거야. 이 남자 잘못이 아닌데. 원래 이거는 1988년 연말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원래 원자로 그 순환 펌프가 잘못되어 있는 게 88년도인데 89년도에 이게 터진 건데 그리고 이 남자는 원래 책임자도 아니었어. 근데 이 남자가 추궁을 받은 거야. 네 잘못이라고.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후쿠시마로 돌아가는 길에 우에노 역에서 투신 자살을 해요. 투신 자살을 해. 전철 안에 뛰어들어 죽어. 그런데 이 투신 자살을 한 직원이
이 정화조에서 죽은 이 의문사를 당한 청년의 동료인 거야. 이 자살한 남자와 여기서 죽은 남자가 동료였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이제 이런 소문이 돈 거지. 정화조에서 의문사한 청년이 여기서 죽은 남자가 우에노 역에서 투신 자살한 동료의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다가 내 친구가 이렇게 죽을 리가 없어. 내 친구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상을 파헤치다가 도쿄 전력을 적으로 돌리게 된 거야. 이 엄청 큰 도쿄 전력이라는 그 회사를 이 남자 한 명이 적으로 돌리게 된 거지. 그래서 도쿄 전력에서 이 남자를 죽인 게 아닌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당시에 엄청났어, 이 사건이. 그래서 흉내를 내본 거야. 남자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걸 빼는 작업인지 아니면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지 이거를 흉내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그때 당시에 사건 사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한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어. 이 감독의 이름은 와타나베 이츠키라는 남자예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와타나베 이츠키라는 감독이 이 정화조 사건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바리조건이라는 거예요. 바리조건. 근데 이 바리조건이 일본어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바리조건이랑 굉장히 갖은 욕설, 악담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 바리조건이 이 영화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의문사를 당한 이 청년의 죽음이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의 이 어두운 그 뒷 그런 거 있잖아. 어두운 약간 그런 뒷세계 이런 거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약간 암시를 주는 영화야. 그래서 의문사를 당한 청년이 사실은 우에노 역에서 투신 자살한 이 직원도 자살한 게 아니라 사실은 뒷말이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 회사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 여기서 이 남자를 죽인 게 아닐까, 밀어가지고 죽인 게 아닐까 이런 말도 약간 이렇게 돌지. 그래서 이 투신자살이라고 언론에 알려진 이 투신자살한 사람도 사실은 죽임을 당한 거고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똑같이 이 정화조에 빠져 죽은 청년도 죽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암살자 같은 암살자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약간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예요. 진상을 밝혀라 뭐 이런 거지.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의 약간 예시를 들려드리고 약간 이런저런 추론을 알려드렸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맞아. 이 상황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이 정화조 속의 남자가 나는 지가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있고 그나마 가장 유력한 게 나는 이 도쿄 전력이 이 남자를 죽인 게 아닐까. 그게 가장 모든 정황상으로 봤을 때 가장 딱 맞아 떨어져. 미안해, 내가 한국말이 줄어드나봐요. 딱 맞아 떨어져.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바리조건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잠깐 가지고는 와봤는데 함께 보시죠. 화질이 좀 안 좋은데 그 청년이 음악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 음악이랑 막 이런 거 좋아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남자를 아마 그 남자를 연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でも年寄り思いだね。ね、私は本当にあの子生きがいのような気がしてたの、あの頃にはね。ばあちゃん100まで生きてよなんてね。 그러니까 죽은 남자의 할머니다. 너무 편해なんて言われて、じゃあ富士山100まで生きて富士山に登る時は今のうち50年山。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い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どうぞ。おはようございます。 대충 이런 영화야.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どうも。どうもどうも。い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邪魔します。いや、今日はね、대충 이런 식의 영화야.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식으로 만든 영화야. 궁금하신 분들은 바리조건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2013년 3월 10일에 우리나라 방송인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거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그게 뭐였냐면 후쿠시마 원자력 그 발전소의 사고가 이 청년과의 죽음과 약간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식의 가정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갔었대요. 저는 그걸 못 봤어요. 서프라이즈 그걸 못 봤는데. 근데 이 내용을 비슷하게 다룬 이 바리조건이랑은 조금 다르게 투신 자살한 동료와 이 정화조에 빠져서 죽은 이 청년 둘 다 원자력 발전소의 입막음으로 살해됐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냈나봐. 우리나라의 그 서프라이즈에서는. 그래서 저는 서프라이즈를 보지 못해가지고 못 봤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프라이즈 한번 보세요. 봐봐요. 자, 어쨌든 이 남자는 이 청년은요. 신발 한쪽 화장실, 신발 한쪽은 제 방. 정화조에 쪼그린 상태로 죽었지만 이 남자가 정말 스스로 정화조에 들어가서 죽은 건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건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그래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만약에 어떤 남자가 이 사람을 죽였어. 죽인 다음에 이 정화조로 밀어넣었어. 근데 여러분 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화조에 남자가 들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다리부터 발부터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옷을 둘둘 말고 이런 식으로 정화조 밑에 죽었단 말이야. 봐봐. 이런 식으로 죽었단 말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으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될까? 이렇게 세로로 밀어 넣었단 말이야. 만약에 누가 죽였다고 하면 세로로 밀어 넣었으면 이렇게 될까 몸이? 이렇게 될까? 가로로 이렇게 누워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이 남자가 스스로 들어간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남자가 누군가에게 쫓긴 거야. 누군가에게 막 쫓기다가 그래서 신발 한쪽은 저기 있고 차로 막 운전을 해가지고 급하게 차키도 이렇게 막 하고 해가지고 급하게 막 하다가 이 숨을 데가 없는 나머지 이 정화조로 들어간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왜 신발 한쪽이 변기통에 있었을까? 근데 그것도 생각하면 또 어려운 거야. 그치? 왜냐면 이쪽 변기통으로 들어가기에는 이게 20cm밖에 안 돼서 사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아직까지도 이 모든 게 다 의문점으로 남아있다는 점. 대체 그의 죽음을 밝힐 수 있는 건 누구일까요? 그는 왜 하필 사람들의 오물이 그득한 이 정화조 안에서 옷을 벗은 채로 이렇게 죽어있는 걸까요? 아직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서프라이즈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 바리조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아프리카TV 시청자분들 좋아요와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도쿄 K짱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도쿄 K짱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올게요.